네, 반갑습니다. 글라디션 파이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안과 처방과 안경원에서 만들었을 때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또는 안과 처방대로 했더니 이제 처방대로 안경을 만들었더니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과 처방과 안경원에서 이제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과가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안경원이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안경원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 렌즈를 넣고서 만드는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요. 우선 안과 처방에서는 그 자각식이었습니다. 레티노스코프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에다 대고서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그면은 이제 말을 안 하더라도 나오죠. 뭐 아니면은 기구나 뭐 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잘합니다. 안과 처방 일단은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저기 눈 모형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겠죠? 눈 모형이 있는데 여기 각막 부분이 보면은 보통은 각막이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걸 띄워보겠습니다. 네. 축구공처럼 둥글게 생겨야 돼요. 네. 그래야 망막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망막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상이 정상 시력이라면은 굴절 이상 없이 맺힙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이게 공 모양처럼 생길 줄 알았는데 럭비공 모양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를 난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에 이제 이쪽 보면은 돋보여 같은 게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수정체인데 이 부분도 이제 굴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각막에서 한 3분의 2 그리고 이제 수정체 DI라고 그러죠. 크리스탈 렌즈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굴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안과 처방에서는 이제 안과 처방을 이렇게 바꿔서 그걸 갖고서 이제 안경원이라든지 오셔갖고서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 경험이 많으신 이제 검안사분들이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딱 봤을 때 이 갑이 너무나도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민감한 거니까 아닐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은 눈은 그러니까 이거는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에서 처방을 하는 거는 눈에 관련된 이제 굴절 이상, 눈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안경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안경이 이렇게 둥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막처럼 약간 이렇게 떨어져도 있고 요 차이 그리고 경사각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런 변수들이 고려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차가 날 수도 있고요. 시력의 굴절 이상의 경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많은 그 변수들 중에 다른 변수들 중에 하나고요. 여기 한 예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안과 처방에서 우리보다 더 좀 선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국 사례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했던 거고요. 요걸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안과가 따로 있고요. 안과는 이제 보통 이제 안 질환,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안사 분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안경 조제사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이제 검안사분들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러면서 좋은 서비스를 사실은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프리스크립션, 스펙타클 렌즈스 프리스크립션, 에 받아왔어요. 이제 닥터한테 받아왔는데 작년 거예요. 2019년도 8월 20일 날 했고, 보통은 이제 처방전을 받게 되면은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 1년마다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처방전을 외국 분이셨어요. 요거 이제 캐나다 분이셨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이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렌즈는 마음에 드는데 이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처방전을, 외국분들은 보통 안경 쓰신 분들은 처방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지갑이나 이런데. 네. 이 비싸요. 처방을 받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은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진을 꼭 찍어서, 내 안경 도수가 이렇다. 뭐 이렇죠. 이거는 이제 유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1년짜리고 비싸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이걸 저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죠. 저는 딱 이 처방전을 봤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야, 이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임상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물론 이대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밑에 이제 닥터 이렇게 나오죠. 닥터 케이트고안 이렇게 서명까지 딱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미 한 거를 제가 번복하면서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전대로 만들어 드리면은 이제 이분이 원하신 거니까 하지만은 그러면 끝이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제 어떤 점이 딱 걸렸냐면, 일단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한쪽은 원시고 이제 근시죠.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 눈이 나쁘면 왼쪽 눈도 나쁜 건 당연한데 비슷하게 나쁜 게 사실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둥시라고 그러죠. 짝눈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코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쁜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근데 봤는데 한쪽은 원시고 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리컬 있고 실린더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난시의 정도고요. 엑시스가 축인데 이게 난시의 축.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각막이 넉비공처럼 생겼냐의 정도고, 그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각도가, 네, OD가 이제 오른쪽이고 OS가 왼쪽인데 한쪽은 5도, 한쪽은 155도예요. 그럼 직감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검안사 분들은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분이 아무리 이제 다초점 렌즈를, 나이가 그때 물어보니까 63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돋보기 도수가 플러스로 씁니다. 돋보기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플러스가 아니에요. 2.25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프리즘도 전혀 없어요. 네, 이걸 보면은 프리즘 측정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PD가 멀리 봤을 땐 64, 니온은 이제 가까운 거 40cm를 봤을 때 61, 네,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자, 사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네. 근데 컴플레인이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안과 처방대로 만들어줬으니까. 자, 이거는 외국의 사례고 우리보다 사실은 검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건 테크니컬적이고 소견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다시피 그래서 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네, 다시 하고요. 물론 이제 테스트 렌즈스로 먼저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대번에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준, 그래서 제가 다시 측정을 해드리고, 네, 완전 FM대로 그때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조절력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FM대로 정식으로 좀 더 하고서 다 말씀드리고 측량을 하고서 렌즈까지 나오는 데는 이때 이분이 짜이스 렌즈로 했던 것 같아요. 짜이스 렌즈 제가 해드렸어요. 네. 피퓨어로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 물론 이제 이런 신상 정보는 국내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는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초되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이거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한 가지고요.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제 결론 내보죠. 이제 안과 처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안과 처방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안경원에서 왔을 때 그렇게 하면은 물론 좋은 경우가 있지만은 뭐 난시가 심하다거나 난시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고도 근시다. 눈이 그러니까 뺑뺑이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변수에 최적화된 아주 굉장히 비싼 렌즈를 쓴다든지, 비싼 렌즈라면은 주변부, 그러니까 아무리 큰 렌즈도 초점은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초점으로 보면은. 근데 눈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주변부의 영향을 안경테가 크면은 클수록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변수까지도 고려를 하려면은 개인 맞춤 렌즈로 간다든지 주변부의 그런 수차를 많이 극복한 수차를 많이 극복한 고가 렌즈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나의 예고, 다음에 또 그 다른 그 예의 경우가 있으면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바이쿠니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